있었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주님이 5번째 날 첫 번째 명한 게 뭐였어요? 다음 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성물들을 와 이거 진짜 놀라워. 성막이 딱 만들어지고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언약의 가운데서 뭐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면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된 예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돌아오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예배가 여러분을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아담이 어디서 따랐어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기 시작할 때 주님 어떻게 해요? 그늘 선을 막을 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을 지키고 언약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날마다 내려와서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 가운데 빛이 전이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된 거야. 모세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하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변화되면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건의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왜? 땅의 건의가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봐도 이건 학교도 없던 거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만고만하게 살면서 절대 못 이깁니다. 대상성전 공분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물을 경험하고 충만해지게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5번째 날이 요한복음과 겹쳐지는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의 날이에요. 성령 충만에 딱 일어나서 물이 딱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이 보좌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완성시킨 다음에 주님이 시도집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6번째 날에 다음 장면 우리가 방금 다뤘던 것처럼 사람을 만들었고, 이걸 많이 나눴으니까 넘어갈게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고 했고, 이 아담이 붉은 흙이라고 했죠. 그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서 뭐하는 거야? 행복하고 건강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도 뭐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아멘이십니까? 이 다스리는 자를 딱 만들고 나서 시도집을 다 만들었어요. 시도집 만들고 나면 그 시간의 끝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면 끝나요. 잔성 나는 겁니까? 네. 안전운행을 위해 잡차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엔조 조선한테 ES입니다. 오늘은 정말 생사가 달린 과속 방지턱이 메시지를 있습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분석이 아닙니다. 이는 주님께서 주신 예언적인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2025년 7월 15일 화요일에 2주 전후로 해서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이날이 이 전쟁의 임계점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이스라엘을 기습한 하마스처럼 기습적으로 남침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물가가 500% 폭등하며 경제가 마비되고 계좌가 동결되고 은행이 폐쇄되며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하루아침에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계속해서 초인플레, 짐바브웨식으로 물가가 폭등해서 화폐의 가치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한 5천 명의 군인이 전투에 참가했는데 단 2명만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 군인은. 이런 잘 정신적으로 무장된 그리고 러시아의 현대무기로 무장된 북한군을 상대로 이 정부와 한국군은 싸울 실력도 싸울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한국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최첨단 무기를 사올 것입니다. 구매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를 완전히 파탄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은 피해야 할 때입니다. 해외 이주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2024년 9월부터 아래와 같은 주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왔습니다. 푸틴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다. 미군은 철수할 것이다. 경제는 붕괴되고 북한은 침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현실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전투 능력 있는 미군은 철수시키고 보급 병력만 남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미군은 참전하지 않겠다. 미국은 북한이 남침을 해도 막아서지 않겠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 상세의 내용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영상들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전에 만든 영상입니다. 고센 투자 컨설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이주를 준비하고 싶지만 재정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고센 투자 컨설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입비는 500만 원이고 수익 발생 시 수익의 30%를 감사 헌금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이 헌금은 제 재량으로 사용되며 용처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은 이스라엘 선교에 사용될 것입니다. 투자 구조 및 수익 사례, 이미 9월 달에 저와 함께 두바이로 이주했던 분들은 단기간에 투자금이 서너 배, 5배까지 증식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컨설팅에 가입하신 분들도 자산 폭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면 그 투자금이
7배, 10배까지 자산이 그 이상도 증산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바이 이주 옵션이 있습니다. 7월 18일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께는 저희가 보유한 해외 법인을 통해 두바이 워크 비자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으며 고센 두바이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이게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먹거리 물가가 무섭게 올랐다는 내용 저희가 몇 번 짚어봤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치킨 값이 또 오를 수 있다고요? 네, 치킨은 이 배달로 많이 시켜 먹잖아요. 치킨 배달 비중이 70-80%가 정도로 될 정도로 높은 편인데 올해는 이 확산되는 이중 가격제 때문에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중 가격제 또는 이 배달 가격제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다시 어떤 건지 정리 좀 하면 이 아까 치킨은 배달 비중이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워낙 배달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같은 음식이라도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걸 이중 가격제 또는 이 배달 가격제라고 합니다. 최근 이중 가격제를 많이 도입한 곳이 업계 1위인 BHC 치킨인데요. 이번 달 들어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배달앱에서 메뉴 가격을 올린 가맹점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비중은 점점 높아져서요. 이 서울에선 가맹점의 3분의 2가 가격을 올릴 정도입니다. 인상폭은 2,000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사 차원에서 배달 가격제를 도입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 가맹점주가 가격을 올리려면 본사와 협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 달 초부터는 이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이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자담치킨이 치킨 배달 메뉴 가격을 2,000원씩 올렸고요. 국내 치킨도 올해 앞서 서울과 경기의 일부 가맹점에서 배달 메뉴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BBQ와 교촌치킨은 지금 당장 도입 계획은 없지만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치킨 말고도 요즘 이것저것 다 오르다 보니까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잡겠다고 TF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또 가격이 오르는 곳이 있다고요? 네, 이 다음 달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편의점에 있는 커피나 우유, 술안주 같은 일부 상품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 18일 TF를 꾸리면서 식품업계와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겁니다. 최근 커피 음료와 커피 믹스 등 출고가를 평균 7.7% 올린 한 식품업체는 승냉류 등을 최대 5%대로 올리기로 했고요. 또 다른 커피 전문 업체는 이 커피 5종을 10% 넘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유값도 인상돼서요. 5% 오르는 제품이 있고요. 술안주도 한 식품업체 골뱅이 제품은 13%까지 가격이 뜁니다. 네, 이렇게 가격이 다 오르다 보니까 저도 장 볼 때 그렇습니다만 소비자분들도 특가 상품이나 아니면 브랜드의 거품을 뺀 상품에 또 집중하게 된다고요? 네, 지금 이 영상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오픈런을 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최근에 한 대형마트에서 후라이드 치킨을 15년 전 가격인 5,000원에 팔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준비된 200마리가 1시간 반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또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자체 브랜드 PB 상품이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라면입니다.
최근 라면 가격이 한 봉지에 2,000원이 넘어가는 게 있다고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주요 대형마트와 편의점 PB 라면들 가격은 400원에서 500원대가 많은데요. 원래 라면은 각자 뭐 취향이 강해서 먹던 제품들만 먹는 경향이 있지만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이 소비자들이 PB 라면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PB 라면 월 판매량이 1월에 39만 6천 개였던 게 점점 쭉쭉 올라서 지난달에는 60만 개에 육박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한 봉지에 600원이 좀 안 되는 598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PB라면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5% 늘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이 PB라면 인기가 높은데요. 한 편의점에서는 480원짜리 PB라면의 매출 증가율이 매년 높아져서 지난해에는 17% 정도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는 더 높아져서 이달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37% 넘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전체 라면 매출에서도 PB라면 비중이 2022년에 3.8%였던 게 지난해 5%로 커졌습니다. 서울 이대역 근처에서 8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값 올릴 때 엄청 오랐어요. 고객들이 배신감 느끼실까봐 도저히 못 올리겠다 싶어가지고 한 6개월을 버텼거든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줬대더라고요. 배달 수수료와 임대료, 인건비까지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지만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3분의 1 정도 매출이 깎이더라고요. 그리고 15,000원 팔면은 1,000원 남아요. 1,000원, 2,000원. 남은 걸로 임대료며 이런 거 다 내는 거지. 몸은 미친 듯이 힘들고 수익은 안 나니까 감당이 안 되고. 비싼 배달 수수료를 아끼려고 배달에 직접 나서려고 해도 배달 플랫폼 계약 기간엔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가게 배달로 나가려고 했더니 배달도 안 내리면 이쪽에서 쓰레기쓰기라고 허용하지 않더라고.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 매출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4%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 화면상에서 상위 노출 경쟁 등이 더해지면서 수수료가 1년 만에 6.9%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배달 플랫폼 자체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습니다. 필수제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이용률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다음 달까지 자영업자와 배달 플랫폼 업체 관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인 걸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높은 이유 이걸 한국은행이 분석했다고요? 네, 이미 코로나 이후에 국민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그런데요. 2021년 이후부터 2025년 5월까지 생활 물가 누적 상승률이 19.1%로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2%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생각해보면 공급망 차질을 겪어서 운임비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상악화로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가 크게 올랐었죠. 또 최근에는 수입 원자재 가격과 환율까지 올라서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 세계가 이 비슷한 걸 겪어서 다 힘들겠지만 유독 이 한국의 생활 물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OECD 평균 물가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식료품과 의류, 주거비는 각 156, 161, 123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주요국 평균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우리나라가 더 비싸다는 뜻이 됩니다. 영국의 한 경제 분석기관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과일, 채소, 육류 가격은 OECD의 1.5배 이상이나 됐습니다. 네, 많은 국민분들은 물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네, 한국은행의 설문조사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소비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62%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축소 때문이 이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는 실제로 물가 상승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자료도 존재했는데요. 2021년 이후 가계의 명목 구매력,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히 늘지 못하면서 2021년부터 2025년 1분기 중 평균 실질 구매력 증가율이 2.2%에 그쳤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3.4%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나 이 체감 물가는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데요. 생활 물가가 높으면 다른 물가가 떨어져도 물가가 계속 높을 거라고 기대하는 가계 기대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책도 제시됐는데요. 이 생활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농산물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한국 있는 분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만 우리 아이들도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나라에 더 필요한 부분들이 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도 라면 값이 정말 2,000원을 넘냐면서 이 먹거리 물가 안정을 당부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TF를 가동했죠. 네, 비상계엄 후 6개월 동안 식품 외식기업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2개월 동안 4%대에 머물러 있죠. 농식품부가 TF를 가동하면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품업계와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할인 행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지난 10일부터 공공배달앱 소비 쿠폰 650만 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2개 공공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3번 결제하면 다음 주문 때 쓸 수 있는 만원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또 외식 자영업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조건을 완화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고 가공식품과 관련해서 업체들의 국산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예산 200억 원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보면 달걀, 배추, 닭고기 최근에 보도가 참 많이 되고 있는 농축산물들인데 네. 그만큼 가격이 요새 좀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네. 대책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달걀은 이 생산을 늘려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고요. 또 배추는 여름 배추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닭고기 같은 경우는 수입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에 대해서는 이 봄 배추의 비축 물량을 전년 대비 1.5배 이상으로 확대해 이 정부의 가용 물량을 2만 3천 톤 확보하고 추석 전까지 도매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달걀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이 생산자 단체의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인 개선을 위해 시설 투자 지원 예산 144억 원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브라질의 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불거진 수입 중단과 관련해선 다음 달 말 태국산 닭고기 4천 톤을 우선 들여오고 8월부터는 이 브라질 내 질병 우려가 없는 지역의 닭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달걀 30개, 한판 가격은 이젠 8,000원에 육박합니다. 오르는 게 더 눈에 딱 띄더라고요. 매번 봐요. 마트 보면 계란값이 어떤가. 가장 좀 괜찮을 때 사려고 하는. 지난달 평균 달걀 소비자 가격이 특란 30개짜리 한 판에 7,026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처음 7,000원을 넘어서더니 이후에도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산란계협회는 정부의 사육 면적 규제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협회의 담합을 의심했습니다. 협회가 고시한 달걀 산지 가격은 지난 2월 개당 146원에서 지난달 190원으로 30% 넘게 올랐는데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이렇게 올린 건 일종의 가격 담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란계 협회 본부와 경기 충남지회 등 3곳에 조사관을 보내 전격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고시 가격을 따르도록 해 달걀 가격을 견인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산자 단체의 산지 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달걀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란계 사육 기간을 평균 84주에서 87주로 연장해 달걀 생산량을 약 4% 늘리고 0%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달걀 가공품 물량도 4,000톤에서 10,000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먹거리 등의 가격 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란, 닭고기 등 가격, 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맞춤형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 농협 자체 할인과 농가에서 조성한 기금 등을 활용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30개, 한 판당 최대 1,000원 인하하는 방안도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